자, 리버시즘 핵심 원리 16장 리로케이션 테이블에 대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P-재배치 관련된 이론입니다. P 파일이 프로세스의 가상 메모리에 로딩될 때 P 헤더에 있는 P 파일 헤더에 있는 이미지 베이스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로딩이 됩니다. 그런데 DLL 파일의 경우에는 이미지 베이스 위치에 이미 다른 DLL이 로딩되어 있으면 다른 비어있는 주소 공간에 로딩이 됩니다. 자, 이 일이 왜 일어나냐면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일의 종류에 따라서 이미지 베이스 값의 기본 값들이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DLL 같은 경우인데, 이 DLL은 기본적으로 이미지 베이스 값을 이런 값들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DLL이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DLL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걔네들이 동일하게 예를 들면 기본 이미지 베이스 값으로 얘를 쓴다 라고 하면 그러면 겹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겹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치하는 위치를 다시 조정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일반 이런 실행 파일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DLL 파일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것들은 조금 저희들이 확인을 조금 한 후에, 그러니까 버추얼 메모리가 이렇게 잡히면, 가상 메모리가 이렇게 잡히면 얘가 지금 이 가상 메모리, 그러니까 A라는 A.exe가 실행됐을 때 가상 메모리가 잡히고 또 B.exe가 실행됐을 때 이렇게 가상 메모리가 잡힐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미지 베이스 값으로 이렇게 딱 여기 요 값이 주어지면, 동일한 값이 주어진다 그래도 이렇게 가상 메모리가 이렇게 얘하고 이렇게 구분돼서 지금 운영이 될 거라서 큰 무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DLL 같은 경우는 우리가 로딩될 때 보면 얘네들이 지금 구동될 때 얘가 로딩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로딩이 돼 있으면 그 로딩이 되어 있는 애를 OS에서 링크를 받아다가 지금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OS 쪽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메모리가 하나 있고 거기에 이제 DLL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구동이 될 텐데, 이럴 때 이제 이런 값들이 지금 요 값으로 다 겹쳐버리는 문제가 있어서, 여기 지금 사용하고 있네, 그러면 이제 다른 데 좀 찾아봐야지,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올려야지 뭐 하는 이런 작업을 우리가 이 재배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DLL이나 시스템의 재배치를 살펴본다고 하면, 자, test.exe 프로세스에 A라는 DLL이 갖고 있다고 하자고요. 얘가 이제 요 DLL에 있는 파일을 갖다가 쓰려고 하는 거예요. 뭐 당연히 IAT 테이블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정보들이 다 있겠죠. 자, 그런데 요 파일을 이제 요 .dll 파일에 P 파일을 열어봤더니 이미지 베이스 값이 요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이 값에 이미지 베이스 값 있는 데다가 얘를 이렇게 로딩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얘가 지금 로딩 시키려고 해서 봤더니, 지금 이제 얘가 처음 이제 로딩 되는 애라 얘는 지금 이 번지수에 비어 있어서 이렇게 로딩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DLL인 B.dll을 로딩하려고 하는데 얘도 이미지 베이스 값은 무조건 얘예요. 지금 디폴트가 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이미지 베이스 값을 봐서 B도 여기다가 지금 로딩을 시키려고 했는데 벌써 이 주소 값에는 A.dll 파일이 로딩이 되어져 있는 거죠. 얘는 지금 여러분들 주의해야 되는 거는
얘가 이렇게 지금 로딩 시킨다는 얘기는 a.dll이 다른 파일에 의해서 로딩이 지금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를 지금 가정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로딩이 돼 있으면 그냥 그 주소값만 링크 받아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로딩이 안 된,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로딩 시키는 애들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B를 로딩하려고 봤더니 이게 안 되겠네. 그러면 이 P 로더는 이 메모리 중에서, 가상 메모리 중에서 비어있는 공간을 선택을 하고, 이 공간이 지금 비어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공간이. 그리고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로딩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미지 베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다가 RVA 더하면 VA 값 이렇게 나올 텐데, 이 이미지 베이스 값을 이것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RVA 더해서 VA 값을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이제 앞으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MS에서는 각 OS의 주요 DLL들이 OS 버전별로 각자의 고유한 이미지 베이스를 부여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에서 커널 32.dll 또는 유저 32.dll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고유한 이미지 베이스 값들이 있어서 거기에 로딩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재배치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 베이스 값이 얘하고 얘가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다로 되어 있어요. 몇인지는 여러분들이 요 파일 가셔서 저기 P 뷰로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배치 안 일어나고 고정되게 되어졌다. 자, 또 하나는 나중에 가면 저희가 이제 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로딩 시키는 이 DLL들에 대해서 이제 뒷부분에 가면 좀 자세하게 배우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고정값들이다 보니까 얘네들에 있는 함수들을 우리들이 가져다가 뭐 인젝션하고 하는 기법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메모리에 어디에 올라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장점도 조금 분석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자, 실행 파일에 대한 재배치예요. 프로세스가 생성할 때 EXE가 가장 먼저 메모리에 로딩이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메모리에 로딩되는 게 EXE도 있고, 아까 말한 DLL 파일들도 있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시스템 파일들도 있고, 하여튼 이런 파일들이 있을 텐데, 내가 어떤 이 프로세스라고 하면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로딩이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로딩이 돼요. 그러니까는 얘가 먼저 그 버추얼 메모리에서 여기에 있는 실행 파일에 있는 명령어 코드들이 먼저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는 재배치가 일어나지 않아요. 재배치가 일어나려면은 누군가 선점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메모리를.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먼저 선점을 하고 그 뒤에 다른 애들이 이제 거기다가 쓰려고 하면 재배치가 필요한 거니까. 자, 그런데 이게 얘네들이 그 메모리를 항상 먼저 선점하다 보니까는 주소값이, 이미지 베이스 값이 고정이 되니까 대충 예상이 되잖아요. 분석을 할 때 어디부터 분석 시작하면 되겠다. 그래서 윈도우 비스타 버전 이후에는 보안 강화를 위해서 ASLR이라는 어드레스 스페이스 레이아웃 랜더마이제이션, 그러니까 이게 이 .exe가 저장되는 스페이스 공간을 랜덤하게 설정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기능이 추가되어져 있어서 실행 시마다 서로 다른 주소로 로딩되게끔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행을 시킬 때마다 보면 여기 한 프로그램을 이제 여기 보면 노트패드를 실행을 시켜서 이제 그 이미지 베이스 값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들은 같아요. 그런데 엔트리 포인트가 보면은 다 다르죠. 노트패드가 여기하고 여기 보면 다 다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지 베이스 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고정된 이미지 베이스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엔트리 포인트가 다 같아야지 되는데 이 ASLR 기능이 추가되면서 이렇게 지금 베이스 값을 다르게 해서 엔트리 포인트를 다르게끔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학기에 조금 이제 뒷부분에 가서 41장 가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면서 되게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윈도우 시스템을 정확하게 다 파헤치지를 못한 상태잖아요. 자료도 없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 노트패드가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시스템에서 실행이 될 때 어떤 경우는 얘가 적용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어떤 경우는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적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미지 베이스 값이 항상 같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 좀 주의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제 할 때에도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저자가 지금 제공해주고 있는 시스 파일 폴더에 있는 거를 버전에 맞게끔 가져다가 사용을 하셔야지 저희가 볼 때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 책하고 맞는 잘 맞춰서 실습을 할 수 있는지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P-재배치 만들 때 수행되는 작업이 어떤 작업들이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해요. 일단 윈도우 7 기준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 책에서는 자, 그렇게 해서 노트패드를 한번 열어봤어요. 그래서 노트패드를 한번 열어봤더니 이미지 베이스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빵빵빵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럴 때 이제 실제로 이제 수행을 한다고 하면 얘가 기본적으로 EP 코드 주소를 보면 얘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얘가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EP 코드 주소가 이렇게 지금 보는 것처럼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이미지 베이스를 지금 이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이미지 베이스가 있고 여기 엔트리 포인트가 이렇게 있으면 EP 값이 1빵빵 3689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예측을 하고 절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엔트리 포인트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했던 엔트리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ASLR에서 주소가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이미지 베이스 값이 바뀌었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미지 베이스 값이 바뀌었으면 원래는 이제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저장이 돼야지 되는데 얘가 이미지 베이스가 바뀌어서 여기서부터 예를 들면 저장이 이만큼 된다 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하드 코딩된 주소들이 있잖아요. 주소 중에 어떤 데이터 메모리를 참조하거나 할 때 보는 이런 주소 값들이 있는데 이 주소 값들이 다 변경돼야지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시작점이 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ASLR에 의해서 재배치를 할 때 이미지 베이스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코드 내에 있는 주소 값들도 바꿔줘야지 되는구나 는 거를 알 수 있겠죠. 특히 하드코딩 된 거는. 그리고 이러한 주소 값들은 우리가 실행 시킬 때마다 매번 바뀌겠구나. 왜? 여기 이미지 베이스 값이 바뀌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주소값들이 아니라 주소값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것들 이제 확인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 베이스에 의한 주소값이 아닌 다른 변경된 주소값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비재배치 동작 원리는 생각보다 그 내용이 좀 쉬워요. 그 원리 자체는 내가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 파일을 쭉 실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 명령어를 보니까 요 위치에 있는 명령어에서 주소값이 하드코딩 되어 있는 거예요. 주소값이 지금 하드코딩 되어 있는 주소예요. 그러니까 이 위치를 알고 있어야지 되겠죠. 일단 이 주소값이 사용하고 있는 데를 알아야지 고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알 수 있는 방법이 뒤에 있어요. 근데 하드코딩된 이제 주소 위치를 알고 있다 라고 가정을 하면 주소 위치에 이 위치에 저장된 요 주소값이에요. 요 주소값을 읽은 후 예를 들어서 얘가 xxx다 라고 하면 여기 x가 있으니까 여기 y다 라고 하면 이 y값에다가 얘가 지금 이제 하드코딩된 주소니까 얘는 지금 VA거든요. 여기다가 P 파일에서 보면 거기 이제 이미지 베이스 값이 있잖아요. 이 이미지 베이스 값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VA에서 이미지 베이스 값을 빼주면은 RVA 값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RVA 값은 실제로는 옵셋 값이죠. 우리가 이미지 베이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는 게 요게 RVA잖아요. 그래서 요 떨어진 만큼을 더해줘가지고 요 값을 결정하는 게 VA.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걸 오프셋 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 라고 하는 그 오프셋 값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라고 하면 지금 이미지 베이스 값을 우리가 새로 할당경어를 다시 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서 지금 계산한 이 오프셋 값, 이 오프셋 값이 실제로는 RVA죠. 요걸 계산을 해서 하면은 실제로 필요한 VA 값이 나온다는 거죠. 이 VA는 재배치 이후에 필요한 VA 값인 거예요. 그럼 이제 요 값으로 얘를 바꿔주는 거죠. 여기를. 자, 요런 식으로 바꾸는 것 자체는 그래서 이제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이제 얘죠. 어디에 이 하드 코딩된 애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지 되는 부분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얘가 코드를 쭉 보면서 얘가 주소일까 아닐까 뭐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맨 처음 만들 때부터 이 PE 파일을 만들 때부터 이런 주소 위치들은 다 저장을 해두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하드코딩된 주소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걔를 어떻게 찾냐면 PE 파일 내부에 리로케이션 테이블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자, 이 테이블의 내용은 뭐냐면 하드코딩된 주소들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이 하드코딩된 이 주소값이 아니라 이 위치값, 여기가 어느 정도에 있다는 거고 얘는 기본적으로 이 위치는 계속 변하니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처음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오프셋이죠. 이 오프셋 정보를 다 갖고 있게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 주의라고 달아놨어요. 하드코딩된 주소값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값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명령어 순서가 쭉 나와 있는 이 주소값, 이 명령어가 저장되어져 있는 이 주소값. 근데 이제 주소라고 하기는 VA하고 헷갈리니까 그래서 이제 오프셋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오프셋 값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리고 이 오프셋 값을 이용을 해서 시작부터 해서 어느 정도 떨어진 데 얘가 있구나 하는 것을 파악을 한 다음에 이 주소를 찾는 거예요.
이제 주소를 찾았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개는 쉽잖아요. 계산하기가. 이렇게 계산해서 그 주소에 있는 값을 얘 값으로 바꿔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로케이션 테이블은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 자, 이미지 NT 헤더에 옵셔널 헤더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쭉 지금 우리 지난번에 본 거잖아요. 임포트, 익스포트 얘네들 다 본 애들이죠. 요 배열의 인덱스 5번째에 가시면 베이스 리로케이션 테이블이라는 애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여기에 들어있는 거는 뭐냐면 요 리로케이션 테이블이 들어있는 그 메모리의 위치값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져 있어요. 요거 이제 보신 것처럼 RVA예요. RVA니까 얘는 옵셋 값이죠. 그래서 그 RVA 값을 찾아서 가서 봤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RVA 블록 값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값 있고요. 이 밑에 있는 애가 이제 몇 개다는 거 알려주는 애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있는 애들이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하드 코딩된 주소들이 있다라는 정보들을 담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새로 이미지 베이스 값이 설정이 돼서 재배치가 되면 그 들어가는 이미지 베이스 값 알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얘네들을 지금 다 찾은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새로 이제 위치된 시작점이 여기면 여기 쭉 가봤더니 오프셋에서 여기가 담고 있는 정보 좀 달라요. 그냥 오프셋 값 아니에요. 여기에 담고 있는 그 위치까지 간 다음에 거기에 있는 주소값을 찾아서 이 주소값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산에 의해서 새로운 것들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얘를 다시 여기다 이렇게 변경시켜주는 작업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테이블에 있는 각각의 값들을 한번 이제 봐야겠죠. 여기 뭐 찾아가는 것들이고요. 대부분은 이제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리로케이션 테이블 같은 경우는 세션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나타나는 애가 지금 요 섹션의 시작 주소 값이거든요. 그래서 조 섹션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각각은 지금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리로케이션 테이블 같은 경우는 버추얼 어드레스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 type of offset 값이 지금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주석 처리되어 있어요. 이게 왜 주석 처리가 되어 있냐면 이 뒷부분에 이제 그러니까 얘 나오고 얘 테이블에서 보면 얘 나와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쭉 달리는 애들이 이 타입의 애들이다. 워드 타입의 아이들이다. 그리고 이제 걔네들이 쭉 올 거다 하는 거를 그냥 명시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석으로 처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짜리가 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이제 그 정보들이 앞으로 쭉 나올 거다라는 거를 설명해 주기 위한 거고요. 자, 요 이제 타입을 여기 타입 옵셋 값은 좀 해석이 필요해요. 얘가 전체가 다 옵셋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달려있는 얘네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쭉 달릴 거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석 처리해 놓은 거고요. 자, 여기를 이제 보시면 여기 보면 기준 주석 값은 이걸로 돼 있고 블록 크기는 얘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 그리고 이제 이 블럭이 끝났을 때 이제 이런 그 헥사로 150개가 있다는 건데 맨 끝에 있는 블럭의 맨 끝은 다 0으로 표시가 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 해석하는 걸 보면 이거는 그 16비트, BT가 아니라 비트예요. 16비트짜리 그 정보인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앞에 4비트는 타입이고요. 뒤에 12비트가 옵셋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16비트가 있으면 이렇게 4비트 니블로 이렇게 나누면 여기는 타입, 그
다음에 이만큼 3비트는 얘가 오프셋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상태로 보면 얘가 지금 이렇게 앞에 있는 얘가 지금 4비트고 뒤에 있는 얘가 12비트예요. 그러니까 3은 타입이고요. 이 타입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정의가 되어져 있어요. 이게 지금 앞에 있는 4비트짜리 타입이고요. 그 타입의 의미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애들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 3이고요. 32비트용 P 파일 같은 경우, 64비트용 같은 경우는 A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나머지 여기 4202 옵셋 값으로 하드 코딩된 주소의 위치를 나타내는 옵셋 값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버추얼 어드레스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하드 코딩된 위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산해서 본다 그러면 기준 위치 값은 얘고, 이 중에 여기 12비트 딴에서 옵셋 값 계산하면 얘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만큼 떨어진 거니까 더하면 되겠죠. 그럼 더하면 요 위치에 있는 RVA 값이 14202인 데 가면 하드 코딩된 주소가 있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냥 한번 따져본다고 하면, 자, 노트패드가 로딩된 주소가 AF0000인 경우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F000이 그 재배치돼서 할당된 주소 값인 거죠. 그럼 거기다가 얘를 더하면 VA 값이 얘가 되죠. 그럼 얘예요. VA 값이 지금 얘예요. 그럼 여기에 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하드 코딩된 주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하드 코딩된 주소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계산한 게 이거니까요. 그러면은 요 하드 코딩된 주소 값을 우리가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바꿔서 설정을 해주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실습하는 내용들은 이제 저희가 그 파일을 한번 열어봐서 차례차례 이제 보정하는 단계를 한번 거쳐봐라는 내용이에요. 실제로는 이제 다 벌써 그 올리디비즈로 열면 다 배치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실제로 파일에 들어있는 값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정도만 우리가 이제 검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미지 베이스를 근간으로 해서 주소값을 분석을 하면 지금 주소값이 다르게 나오죠. 재배치가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재배치가 될 수 있다는 거를 항상 유념하고, 그래서 이제 EP 포인트가 이미지 베이스를 가지고서 우리가 계산한 거하고 맞는지 틀린지부터 명확하게 잘 시작하기 전에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석을 꼭 들어가셔야지 됩니다. 오늘 수업도 수고하셨습니다.